X선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X선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문제 숫자만 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X선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저는 X선관을 이렇게 엑스레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갔다가 엑스레이로 튕겨져 나와서 조사통 나와서 환자한테 맞을 때까지 X선관을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류할 때 X선관 처음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상황을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자, X선관 처음에 유리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유리로 덮여 있고, 우리 220V 돼지코를 꽂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음극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음극에 들어가면 음극에 멋진 컵이 있어. 이걸 무슨 컵이라고 하죠? 집속컵. 이 집속컵 안에는 필라멘트가 있어요. 얘 이름이 뭐라고? 필라멘트. 자, 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나와요. 아주 뜨거운 열 전자가 나와. 전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자가 나오면 전자를 여기다가 가속을 시켜줘. 그러니까 볼트를 높여주는 거지. 원래 들어갈 때는 220V에서 3V에서 5V로 낮춰주거든요. 낮춰주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1000V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때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근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느냐? 집속컵이 방향을 그쪽으로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속컵이 하는 일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무슨 방향? 전자의 이동. 자, 그리고 전자를 만드는 건 누구? 얘는 전자를 생성해요. 그래서 전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 전자는 아주 뜨거워. 그래서 얘 이름을 열전자라고도 말해요. 자, 그러면 열전자가 가서 딱 부딪히는 데가 있거든. 거기 딱 부딪히는 데가 얘예요. 이걸 초점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타깃이라고 말하겠죠. 얘를 타겟이라고 말해요. 근데 국가시험은 항상 초점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점에 딱 부딪혀요. 딱 부딪히면 여기 힐 효과 때문에 여기 딱 부딪혀가지고 요만큼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하는 일은 뭐야?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엑스레이에 자 보세요. 얘가 열이 펄펄 나서 뛰어오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열이 펄펄 나서 오는데 텅스텐 타겟에 겁나 부딪혔어.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난다? 열이 나요. 열이 99%가 다 열이야. 그리고 나머지 1%만 엑스레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을 누가 식혀줄 거야? 얘가 구리동체예요. 구리동체. 구리동체가 여기서 나오는 열을 냉각해줘. 그러면 여기서 열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얘가 쭉쭉 빨아들여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 확산이라는 표현도 시험에 나왔어요. 열 확산, 열 냉각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구리동체만 열 냉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열 냉각해주는 애가 또 있어. 절연유. 절연유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구리동체가 하는 열 냉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주려고 이 안에 꽉 차 있는 기름인데요. 기름이 냉각작용을 한다고요. 자, 이 타겟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전자가 부딪혀서 아주 작게 나올수록 좋거든요. 요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조절되면 부딪히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힐 효과라고 해요. 요거 헷갈리지 마요. 근데 이 힐 효과는 국가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니 4년 전까지는 나왔겠지만 지금은 조금 국가시험이 현실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걸로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엑스레이가 다른 데는 다 납이 발라져 있고 여기에 한 군데 안 발라져 있는 이곳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확대한 거예요. 이만큼 확대한 거야. 여기에 여과기가 달려 있어요. 여과기. 우리 여과기가 뭐 하는 거냐면 커피 있잖아요. 커피. 스타벅스 커피 가면 그냥 프레스로 그냥 칙 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집에서 커피 마실 때는 여기에 필터 종이라는 걸 팔거든요. 필터 종이로 커피를 쫙 갈아가지고 물을 샥 부으면 실제로 커피는 컵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우리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커피의 찌꺼기, 이런 찌꺼기를 여기서 여과기가 해는데요. 이 여과기는 장파장을 제거해요. 장파장을 제거하고 나면 조금 더 그림을 세게 그려볼게요. 장파장을 제거하는 여과기를 딱 만나고 나면 한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뻥 뚫렸는데요. 이렇게 뻥 뚫린 상태로 엑스레이가 장파장을 싹 제거해서 여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파장 싹 제거하고 지저분한 거 싹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여기 통과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기 통과한 애들은 그냥 다 여기 이 면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조사통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없어졌고 여기서 통과한 애들만 여기서 만나겠죠. 직진을 하니까 여러 군데로 직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사통이 완성이 돼요. 엑스레이가 나올 때 여기를 통과한 아이, 그래서 조사통까지 그대로 나와서 이 방향이 여기가 중심 방사선이에요. 이 중심 방사선은 여기에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 조사통의 중간. 자, 여과기부터 다시 보면 장파장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여기 커튼처럼 막이 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 시준기라고 부르고요. 시준기의 겉면에 여기도 시준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시준기예요. 시준기. 막 시준기 바로 붙어 있는 시준기, 이 두 개를 합쳐서 조사통이라고 불러요. 이 조사통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안에 납이 싹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이 발라져 있다는 얘기는 밖으로 엑스레이가 새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딱 요 크기가 있어. 7cm가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시중기가 하는 일은 모양과 크기를 한정해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자의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환자의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중기를 쓴다고요. 자, 막시중기뿐만 아니라 시중기를 쓰는 이유는 모양과 크기, 여과기를 쓰는 이유는 장파장 제거. 자, 이렇게 돼서 나오는 엑스레이 중에서 가운데로 뻥 뚫려서 나오면 얘를 중심선이라고 부르고요. 엑스레이 막시중기를 통과했어도 이 막 끝에서는 또 이렇게 퍼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막 끝에선 가운데도 있지만 여기 나온 애들 막 이렇게 퍼질 거예요. 자, 이 통과에서 모든 발생해서 밖으로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 모두 1차 방사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1차 방사선에 물체에 사람이나 물체에 마찬가지예요. 또는 사람에 얘가 딱 부딪혀. 이렇게 직선으로 와서 부딪히는 애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부딪히는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튀어요. 이렇게 튀면 물체에 부딪히거나 사람에 부딪혀서 튀는 방사선을 2차 방사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1차 방사선 중에서 사실 1차 방사선은 1차 방사선인데 실제로 환자한테 유용하게 쓰는 건 여기 7cm 안에 들어와 있는 얘들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바짝 붙여서 관구에 붙여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를 실제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를 유용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사통을 우리 지금 병원에서 실습을 해보면 조사통을 갖고 포터블 같은 걸 갖고 다니다가 진료실 진료 때 그냥 툭툭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깨지면 여기로 엑스레이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막 안에 있던 애들이 그 납이 없어지니까 여기로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출되면 누출 방사선.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차 방사선, 2차 방사선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부터 정리 들어갈게요. 정리는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해보자. 파란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집속컵 하는 일은 방향. 전자를 어디로 초점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필라멘트는 전자를 발생해요. 전자 발생. 엑스레이 발생이 아니에요. 근데 필라멘트도 텅스텐이에요. 근데 얘도 텅스텐이다. 옛날에는 텅스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텅스텐 쓰는 이유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어찌됐든 열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강하고 얘들이 잘 녹슬지도 않아. 이런 것 때문에 텅스텐을 쓰는데 같은 텅스텐이라 자꾸 헷갈려요. 하나는 필라멘트고 하나는 초점이에요. 자, 이 초점과 필라멘트의 하는 일이 전혀 다른데 필라멘트는 전자를 발생하고 초점은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열 99%는 구리동체가 대부분을 열을 냉각시키고 나머지는 절연유가 좀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붕소규산염 유리관을 납이 싹 발라져 있는 데를 안 발라져 있는 곳을 통과하면 바로 만나는 게 누구라고요? 필터 여과기예요. 여과기가 하는 일은 장파장 제거예요. 근데 여과기는 이 두께가 일정해요. 1.5mm짜리를 보통 쓰거든요. 근데 70kg 이상 되는 사람이 오면 이거를 높여줘야 돼요. 2.5mm로. 그래서 70kg 이상 되면 이걸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실은 이 여과기가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세팅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막이 나와요. 막부터는 시중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통까지 쭉 이어져서 이 시중기가 하는 일은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요.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고 이 조사통에서 바로 나와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1차 방사선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엑스레이에서 쓰는 막에 딱 맞게 나오는 그 엑스레이 여기 딱 들어갈 거예요. 필름이 딱 들어갈 요 사이즈에 나오는 아이들이 실제 이용하는 유용 방사선이에요. 사람한테 맞거나 물체에 맞으면 반사 일어나는데 그 반사에 2차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2차 방사선이 아니고 조사통에서 깨져서 나오면 여기가 찌글찌글 깨지면 여기서 나오는 누출되는 누출 방사선이 있어요. 자, 이것까지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면 X선관, 아까 그린 것 한 번씩 다 떠올려 보세요. X선관을 한번 볼게요. 전자의 속도,
요것도 키워드인데요. 전자의 속도 여기에 자꾸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속도가 키워드가 아니고요. 질이에요, 질. 그래서 엑스레이 질은 KVP 관전압이고요. 아까 계기 조절판도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계기 조절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엑스레이의 양을 조절하는 건 MA예요. 이 MA는 관절류라고 해요. 아까 생각나죠? 전자 만들었던 거. 전자가 1분 누를 걸 2분 눌렀어요. 그러면 관절류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조사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관절 양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간 나오면 양이다. 질은 관전압이다. 양은 관절류랑 시간이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질 나왔죠? 그러니까 관전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노출 시간이 증가될 때 나타나는 변화. 엑스레이 뭐가? 양이 증가한다. 아주 간단하죠? 외워야 될 게 아주 간단한데 그냥 키워드를 잘 못 찾아서 그래요. X선 관두에서 X선 속 이거 다 필요 없고 시준하는 이유는 제가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양과 크기를 제한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자, X선관에서 시준을 하는 것의 기능은 뭐냐? X선의 질을 조절하는 거다. 이거는 관전압이고 불필요한 장파장을 제거한다. 이거 여곽이었죠. 필라멘트의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 조절하는 거 뭐였어요? 필라멘트의 온도 조절하는 거? 필라멘트. 시중기가 하지 않아요. 발생하는 전자의 수를 조절한다. 전자의 수? 이거 MA잖아요. MA. 네, 관절류예요. X선 속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한다. 자, 그리고 X선 관 내에서 필라멘트의 온도를 조절해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관절류라고 해요. 양하면 관절류. 노출 시간 하면 관절류. 노출 시간도 양, 관절류도 양. X선의 X선 속 안에 질 하면 관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초점의 기능이 뭐냐? 아까 초점 했었잖아요. 초점의 기능은 X선을 발생한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열을 분산한다. 이거 구리동체가 하는 거고 전자를 방출한다. 이거 필라멘트가 한다고 했어요. 전자의 확산을 방지한다. 너무 넓게 퍼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요. 집소컵이하죠. X선의 모양을 조절한다. 시중기가 합니다. 자, X선 발생 장치에서 여과기의 기능 다른 거 필요 없다. 장파장 제거. 요거 잘 놔둬야 되고요. 산란선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조사 범위를 제한한다. 이거 시준기. 산란선 감소도 이거 시준기가 할 수 있겠죠. 양을 조절한다. MA 관절류. X선의 크기를 조절한다. X선 속의 모양과 크기. 이거 시준기. 여과기는 장파장 제거다. X선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리동체는 열을 분산시킨다. 확산시킨다. 열을 빨리 분산시켜서 열 냉각을 한다. 여기에 문제 하나를 덜 붙였네요. 이거 열 냉각하는 거 열을 냉각하는 작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문제가 나왔던 게 절연류가 나오고 구리동체가 없었어요. 그 절연류가 답이에요. 구리동체가 없으면 절연류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X선 관두에서 엑스레이 발생까지 한번 해봤고 계기 조절판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잠깐 설명하면 질은 관전압, 그러니까 여기서 질 있는지 확인하고 양은 관절류, 시간 무슨 시간? 조사 시간이에요. 조사 시간. 시간은 양, 질은 관전압.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